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6월 마무리 그리고 또 상반기의 마무리가 됩니다. 상반기 조금 아쉬움이 남으셨던 분들도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은 것으로 기억이 되죠. 오늘장 부디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 마감까지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원래 월말 월초는 좀 바쁘죠. 중국에서 6월에 비제조업, 제조업 PMI 발표됩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이 PMI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관망세 뚜렷했는데요. 중국 경기 어떤지 이 부분 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 8시에 산업활동 동향, 5월 달에 산업활동 동향 나왔는데 오랜만에 트리플 증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생산도 좋고요. 소비, 투자까지 이 세 가지 모두 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경제도 조금씩 살아나나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 두 종목 알맥하고 오픈롤 있는데요. 일정들 감안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에 좀 녹여보시죠. 그럼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세요.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34%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 약 8포인트가량 웃돌면서 2,5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04% 소폭의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0.57포인트가량 밀리고 있고요. 현재 지수는 861.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으로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좀 우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다시 한번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현재는 개인과 기관만이 순매수 포지션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 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탄력을 보이고 있는 섹터는 운수장비 섹터입니다. 현재 1.3%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운수창고, 또 기계, 보험 섹터, 금융업종이 나란히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에서는 하락 섹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0.15%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또 건설 섹터, 의료정밀 섹터가 0.1% 안팎의 약세 움직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섹터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0.1%가량 약보합권 등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8%가량 밀리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셀업체들은 좀 빨간불 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어제 좀 강한 반등 움직임 나왔던 삼성 SDI만은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까이 하락하면서 65만 9천 원 구간 찍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나란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 쪽으로 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기아가 현재 1.7% 가까이 가장 크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0.7%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0.6% 상승하면서 39만 원 선 찍고 있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은 0.4% 하락하면서 35만 원 선 이탈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가 어제여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 가까이 상승 탄력 키워가면서 72만 1,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좀 조정받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4만 1,000원 구간 보합권에서 좀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LNF 0.4% 동반해서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엔터주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JYP 엔터가 현재 4% 가까이 급등 움직임 나오면서 13만 원 구간 찍고 있고요. SM 동반에서 1%대 강세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초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지수 여전히 보합이고요. 종목별로는 핵심 뉴스 그리고 또 시간의 거래 움직임에서 전해드렸던 이런 아스파탐 오늘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아스파탐 이 물질이 발암 물질로 지정 예고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대체제 설탕 만들거나 뭐 스테비아, 자일리톨 이쪽 만드는 업체들 오늘 장에서 강세 갭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지될지 여부 관건이고요. 여기에다 자동차 부품주들 좋습니다. 완성차 현대기아차까지는 뭐 많이 오르지는 않는데 완성차보다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 오늘장 강세 움직임, 아진산업이나 화신 이쪽으로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눈길을 끌고요. 그리고 JYP를 비롯한 엔터 섹터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선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쪽부터 특징주 짚어볼지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설탕 관련 종목군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설탕에 들어가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란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주로 아스파탐은 제로가 붙어있는 무설탕 음료나 또 캔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좀 제로 콜라, 제로 소주 이런 음식들 좀 많이 찾으실 텐데요. 이번에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이 될 경우에 대안으로 또 설탕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설탕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관련 종목군들 가운데서 네오크레마가 17%대 급등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동반해서 대한제당 10%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보락, 경인양행 역시 나란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 탄력이 오늘 장 후반부까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확실한 뉴스고요. 이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오늘 대한제당, 네오크레마 결국에는 설탕이 이제 더 많이 쓰일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WHO에서 공식적으로 발암 물질로 지정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상승이 일시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로 콜라라든가 제로 사이드 이런 무설탕 음료들이 앞으로는 대체제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판매량도 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설탕의 쓰임새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재료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 초입이니까 가능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 전망이 맞다고 한다면. 네. 단순히 좀 하루짜리가 아니라 조금 더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의 수요가 좀 증가하고 그러니까 아스파탐이라는 그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해드리기도 했었죠. 오늘 장에서는 아진산업이 급등 중입니다. 특별하게 뉴스는 없는데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쪽으로는 이제 52주 신고가 새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 아진산업이 66,830원인데 오늘 장에서 6,600원 근처까지 가 있습니다. 화신도 보겠습니다. 화신도 6%. 화신은 먼저 52주 신고가를 쓰네요. 지금 신고가 썼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분위기 좋죠. 현대오토에버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에 또 신고가 재차 쓰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까지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매기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위아도 있네요. 현대위아도 지금 한 3% 정도.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장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좀 현대위아, 화신, 아진산업, 만도, 현대모비스, 구형텍 전부 다 강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사들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게 이 회사들이 결국엔 더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진산업이 가장 좋습니다. 영업이익률 매분기 보면은 그래도 10% 가까이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상승은
뭐 타당성이 있죠.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진산업이 아니에요. 지금 HTS도 접속이 끊겨가지고 이러는데 네. 일단은 좀 그렇고 아진산업은 영업이익률로 본다면 매분기마다 한 10% 이상씩 지금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아진산업은 뭐 구조적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거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좋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양상이고요. 그리고 또 확실히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드나 봅니다. 이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짚어볼 때 자동차하고 의류 OEM이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영업무역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한세실업 보겠습니다. 한세실업도 2% 정도 상승하면서 한세실업이 신고가가 나오네요. 한세실업 신고가 흐름 여기에 더 네이처홀딩스 0.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화승 쪽으로도 보겠습니다. 화승 쪽으로도 지금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네, 오늘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 종목도 닷새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FNF는 오늘 장에서 다소 밀리네요. FNF가 중국 쪽 파이가 좀 커서 그런지 아무래도 업체들 가운데서도 미국 향이냐 중국 향이냐 이쪽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의류 쪽 볼까요? 네, 뭐 HTS가 안 되니까 일단 모바일로 좀 보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좀 간략하게 일단은 알려주시면 제가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의류 OEM 북미 향을 가진 업체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환율도 그렇고 미국에서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재고 판매도 재고도 줄어들고 있고 계속 그 수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 종목은 영업무역 한세실업으로 압축이 되고 있죠. FNF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 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수혜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소비가 그냥 리오프닝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리오프닝 개선의 속도는 결국에는 하반기 들어서는 좀 탄력이 있을 거예요. 선진국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보면 초창기에는 항상 항상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소비가 폭발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의류 관련해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도 좀 엇갈리고요. 투자 의견도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좀 더 체크해 보자면은요. 오늘장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펩트론이 한 4%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쪽 오랜만에 이쪽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사이즈 큰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쪽으로는 별로 큰 움직임은 나타나진 않는데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케어덴 쪽으로 또 뉴스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개별적인 종목군들만 좀 움직임이 나와가지고요. 네, 어제 뭐 삼천당제약이나 뭐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는데 오늘 삼천당제약 상승은 뭐 지금 기술적 반등이죠. 반발 매수로 봐야 되겠고 지금 제약바이오에 특별한 호재가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는 뭐 셀트리온이 뭐 휴미라 관련해서 악재가 좀 나와서 좀 하락했고 그런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바닥은 나온 것으로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이게 상승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의 움직임하고 제약바이오는 무관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지금 한쪽으로 조금 가령 예를 들면은 자동차 부품주나 어제는 뭐 일부 뭐 반도체 장비주 주식들이라든가 그쪽으로 좀 매기가 쏠려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같이 움직여야지 제약바이오도 같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관망해보자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변압기 쪽 건설 중장비 업체 함께 좀 묶어서 볼게요. HD 이쪽으로 그러니까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또 현대 인프라코어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인 상황인데요. 현대건설기계가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변압기 쪽으로 조금 더 강한 탄력 나오네요. 효성중공업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이 또 4% 정도 상승하면서 변압기 쪽,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최현주 전문가 추천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쪽으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 밖에도 최근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뭐 모듈러 주택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쪽으로도 시세 좀 점검해 볼게요. 금강공업이라든지 뭐 SY 이런 종목군들이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단기에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금강공업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모듈러 주택 쪽으로는 좀 잠잠합니다.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고 이쪽 변압기 쪽 그리고 건설 중장비 업체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고 계세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뭐 오늘 지금 변압기 관련 쪽에서 효성중업, LS일렉트릭, 관련주로 뭐 현대일렉트릭까지 한 3종목 정도인데요. 결국에는 이 변압기 수요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다음에 낡은 변압기의 교체 수요 이게 있다 보니까 뭐 당분간은 좀 계속 괜찮을 거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아마 실적 따라올 거예요. 그런 수요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은 뭐 현대건설기계 오늘 뭐 이런 쪽도 강하고 뭐 현대인프라코어가 지금 강한가요? 한번 잠시 볼까요? 네, 이쪽도 강세 이쪽도 움직임, 가야겠네. 뭐 현대건설기계 이쪽도 강세 움직임 한 3% 안팎으로 오름세 나타냅니다. 실적은 뭐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현재 이제 북미하고 이쪽 유럽 시장 쪽을 잘 개척을 했고 특히 북미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수혜를 입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또 인도 쪽도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좀 극심해가지고 인프라 투자 못했는데 좀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중국도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의 부양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건설 경기 부양 때문에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부진했던 중국 시장까지 괜찮아지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실적은 더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 움직임도 뭐 당분간은 좀 괜찮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건설 중장비 업체하고 모듈러 쪽은 오늘은 다소 좀 움직임이 별로 없더라고요. 원희룡 장관 얘기가 뭐 단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모듈러 쪽에 앞으로의 향후의 성장성은 제가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어요. 지금은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 해외 시장도 진출도 돕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과연 모듈러 주택이 확대가 될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불투명하다.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지수는 금세 이미 빠져버립니다. 좀 전에 오르는 종목군들 조금만 봤는데요. 하락 종목을 보자면은 월말이라 그런가요? 많이 오른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루닛 하면은 이 의료 AI 쪽, 의료 기기 쪽 떠오르실 텐데 이쪽이 오늘 약합니다. 이것이 추세가 꺾이는 시그널인가 아니면은 앞서서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될까? 대기 매수세는 어느 정도일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루닛이 3거래를 연속해서 일단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루닛 7%가량 하락한 15만 5천 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뷰노도 같이 밀립니다. 뷰노도 7% 정도 하락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 앞서 내줬고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AI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꺾였다고 봐야 될까? 그동안에 사실은 최현주 전문가님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이런 근래에 들어서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솔직한 얘기는 너무 많이 올랐고 제가 경고 시그널을 좀 여러 번 보내드렸죠. 주셨죠? 네. 여러 번이 아니라 이제 상승 차트로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것도 좀 그렇다고 보고 봤지만 펀더멘털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특히 루닛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빨라야 25년입니다. 영업이 흑자 전환이. 그것도 아주 빠르게 볼 경우고 그렇게 본다면 계속 적자인데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가에 비해서 그 펀더멘털에 비해서 그러면 많이 올랐다. 예전에 AI 관련주들 뭐 마음 AI 그다음에 셀바스 AI 지금 전부 다 이제 반토막 났잖아요. 뭐 충분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뭐 저는 이제는 뭐 추세도 이제 올라와더라도 뭐 약간의 기술적 반등 정도 아주 이제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좀 주의를 요합니다. 이게 너무 펀더멘탈 없이 올라간 종목들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일단. 네, 다음 반도체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자동차라는 키워드가 장악하면서 완성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뭐 이쪽까지도 지금 번져나가는 모습인데 반면에 스포트라이트가 이쪽으로 맞춰지면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쪽이 반도체 쪽 아쉽습니다. 현재 반도체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11만 3,6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의 거래에서 앞서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정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쳐서 정규 거래 기대 크셨겠지만 상승으로 출발해서 결국에는 하락 전환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정도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물론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이런 성장 속도라든지 이 반등을 하는 속도가 조금은 더디지 않을까? 회의적인 시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었었거든요. 오늘 SK 하이닉스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인지 주가가 좀 약하거든요. 반도체 전반으로 좀 봐주세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의 상승 얘기하면서 제가 한 4% 가까이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한 1.56% 정도로 시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나서 시간의 종가가 재차 올라서 한 3%. 그렇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렇고 일단 뭐 삼성전자가 어제 뭐 동시호가에 예. 호가를 좀 끌어내렸어요. 한 400원인가 좀 끌어내렸고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도 조금 아래로 빠졌었죠. 네. 저는 지금 지수의 하락이 2650서부터 지금 오늘이 지금 현재 HTS가 없어가 잠시만요. 삼성전자요? 아니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오늘 2540포인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2650에서 2550. 그러면 한 100포인트 빠지는 동안 삼성전자는 그냥 그대로예요. 하이닉스도 별로 안 빠졌고. 다른 종목들만 빠져 있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빠져야지 결국에는 지수의 바닥이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과거의 통례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지수의 바닥 만드는 걸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반도체 쪽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0여 개 그리고 상승 종목은 600여 개 미만으로 좀 줄어들어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8원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확실히 원달러 환율 상승일 때 자동차, 의류, OEM 쪽 이쪽 강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항공 쪽도 볼게요. 여행항공 이쪽으로는 진에어하고 제주항공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웨이 항공 이런 저가 항공사들이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서 EU 쪽에서 재차 심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공 섹터도 일단은 시장 대비로는 좀 선방해주고 있고 제주항공은 4거래를 연속해서 반등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공 섹터는 반등세 이어질지 그리고 직전 고점을 이번에 좀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자, EU하고 뭐 미국에서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금 합병에 지금 일단은 제동을 걸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주가 약세. 그리고 LCC들은 괜찮을 거예요. 저는 지금 여름 휴가 시즌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기 실적 괜찮을 거고, 뭐, 유가도 빠지고 있고, 유가도 지금 안정세로, 하향 안정세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은 실적 3분기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향후에 뭐 미래 대비 먼저 움직이잖아요 주가는. 그러면 괜찮고 지금 환율이 다만 좀 그런데 일단은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커버해주지 않을까. LCC들은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역시 FSC 즉 대형 항공사들은 조금 저는 LCC보다는 약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도 중국에서 많이 팔기보다는 미국에서 사업 펼치는 업체들이 요즘 실적이 좋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보겠습니다. 오늘 2% 정도 오름세 4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이 종목은 꾸준히 오릅니다. 앞서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그때를 주도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꾸준히 5월 중순에 상한가 한번 기록한 이후에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인구로드랩 보겠습니다. 인구로드랩도 차트 모양이 비슷하네요. 오늘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플러스권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 화장품 제조가 3% 정도의 상승권, 한국 콜마도 0.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이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오름세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몇몇 눈길을 끕니다. 화장품 쪽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나네요. 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대형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저는 보수적입니다. 중소형 화장품 좀 가벼운 종목 위주로 실적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고가 화장품 안 삽니다. 그럼 저가 화장품 사고 그다음에 지금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시아 북미 쪽에서의 이런 값싸고 가성비 좋은 이런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의 화장품이 여전히 인기다. 실적 개선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화장품은 중소형 화장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나 토니모리나 저는 네. 그다음에 코스맥스 뭐 이 정도 계속 뭐 더 있는데 찾아서 보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그동안 계속 신중하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열려있다, 신규 매수는 아직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 주셨고 어느덧 코스피가 지금 60일선 테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장 현재 기준으로는 60일선 이탈이고요. 2,544포인트. 거기에다가 이 월말에 뚜렷하게 좀 악화됐던 외국인 수급이 오늘까지도 현선물 나란히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되면 달라질까요? 한 7월 10일에서 15일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오늘은 이제 아니지만 어제 목요일까지 보면은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3만 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어요. 외인들은 한번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면은 주식이든 선물이든 계속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계속 저는 관망입니다. 뭐 지수상으로 당연히 관망이고, 지금 뭐 수익률 게임이 일부 반도체 종목으로 좀 벌어지고는 있는데, 과연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좀 회의적이다. 결국엔 지수에 버티는 종목은 없다. 굳이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한 150개, 160개, 코스닥도 뭐 한 200개 못 미쳤잖아요. 우리나라 종목 한 2,000개 되는 것 중에서 300개를 중에서 골라서 그렇게 하느니 당분간은 좀 계속 관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320원대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큰 폭으로 오르던데요. 언제까지 오름세를 나타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눠봅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말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원달러 환율 간밤에도 여기에서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우선 오늘 원달러 환율 분위기 자체는 금일 환율이 전일 대비 4.3원 오른 1321.9원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1320.5원에 마감되면서 전일 대비 5.30원 올랐습니다. 달러와 가치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랠리와 견고한 경제지표 속 상승 마감했고요. 유로화는 심리를 나타내는 소프트 데이터가 큰 폭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엔화는 6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약세 흐름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대적 환경을 기반으로 금일 환율 동향 한번 살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2%의 높은 GDP와 이에 의한 글로벌 강달러, 금일 발표 예정인 PC 경계감 등의 상승 압력이 높아져 1320원 구간 진입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스틱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을 언급했고 GDI 기준 국내 총 투자는 도리어 둔화세를 보였지만 개인 소비가 이끈 GDP의 상징성이 시장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 급등세가 연출되었고 금일 환율 역시 역의 롱플레이 영향을 받아 1320원 복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진 만큼 국내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근 지속되는 외인 이탈세가 금일에도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환율은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일 발표 예정인 PCE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 역시 단기적 원화 매수를 위험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다만 금일 환율은 원웨이 상승보다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수로 엔화와 위안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6월 도쿄 CPI가 예상 3.4%를 하회한 3.1%를 기록해 엔화는 145엔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해당 레벨은 이전 정부가 실개입을 이루은 구간이므로 순간적인 엔화 강세가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위안화 역시 6월 제조 PMI 결과에 의해 순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금일 환율 상승 흐름 과정 중 상하단 박스권을 형성할 재료로 활용 가능하며 금일 환율은 1320원 초반 중심 등락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 레인지는 1315원에서 1326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 1320원 공방전 그 부근에서의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이었습니다.